안녕 여러분. 퇴사 준비생 남달리입니다. 오늘은 새해도 밝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2020년 마지막 날 주식 수익률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직장인 주린이의 주식 수익이 어땠는지 좀 나눠볼까 해요.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사태 직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걸 제가 해봤는데 직장인 주린이의 수익률 과연 얼마일지 포트폴리오 종목도 제가 마지막에 싹 다 공개하니까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먼저 제가 주식하게 된 이유. 일단 친구의 영향이 컸어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아마 저 같은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뭐 친구가 뭐 누가 주식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옆 팀에 뭐 어떤 대리가 얼마를 넣었는데 뭐 얼마가 됐다더라, 이러면서 마치 막 비트코인 한창 유행했을 때 그때처럼 약간 주식이 엄청 붐이었었죠.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주식과 바이러스의 한 해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어딜 가나 다 주식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친한 친구가 그때 당시에 한 3월이었나? 친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때가 이제 막 폭락장이 와서 딱 바닥을 찍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식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 주식 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몰랐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진단키트 주인 시젠,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친구가 시젠을 3만 원일 때 산 거예요. 그래서 총 7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700만 원을 벌었다는 소리를 딱 듣는데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시작했어요. 저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막 이렇게 생겨났죠. 근데 그러던 찰나에 딱 이제 제가 결혼한 지 그때 마침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저희 어머님이 알고 보니까 3년 차 전업 투자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부이신 줄만 알았는데 3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해오셨대요. 그래서 막 어머니 막 저도 주식하고 싶은데 저도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엔 사실 진짜 막연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완전 백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주식 계좌 만드는 법, 뭐 어떤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저 스스로 막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터넷 찾아보면서 주식 계좌도 만들고 소심하게 뭐 이렇게 한 주씩 사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주식 수익률 공개에 앞서서 지금 저처럼 주식을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을 할 예정인 분들께 제가 그냥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주식이랑 잘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제 지인 중에 한 명도 되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하락해도 막 팔아버리고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사서 물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대중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끝까지 올라갈 것 같고 저거 나 안 사면 나만 막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는 바닥 뚫고 계속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좋은 장에서도 오히려 잘못된 투자 습관이나 투자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잃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식하면 돈 잘 번대 막 이런 거는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잘 벌 수도 있지만 나의 멘탈이나 나의 성향이 주식이랑 잘 맞는지 또 나한테 어떤 투자 방식이 잘 맞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하고 막 빨리 돈 벌고 싶고 막 와 나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월급만 받았었는데 막 하루에 막 커피값도 벌고 막 어떤 날은 치킨값도 벌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일단은 뭐 공부를 또 하래요. 뭐 공부하세요. 무작정 사지 말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주린이들은 처음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온갖 유튜버들 영상도 막 다 뒤져보고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1도 안 되는 영상인데 막 멤버십까지 가입해서 보고 그랬네요. 저는 맨 처음에 그리고 어머님이 거의 리딩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투자 방법이랑 저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예 주식을 하시는 목적 자체가 그냥 취미 삼아서 게임처럼 주식을 하시는 분이었고 경제 뉴스를 되게 매일 보시고 매매를 되게 자주 하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깨달은 저의 스타일은 장기 투자더라고요.
물론 뭐 단기 투자가 옳다, 장기 투자가 옳다 이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리딩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수익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랑 방법이 안 맞았다는 점. 직장인들은 잦은 매매가 불가하잖아요. 사실 근데 회사에서도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달리야 이거 지금 얼마에 몇 주 사라 뭐 얼마에 팔아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일일이 대응하기도 좀 어렵고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매매를 쫓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그냥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무려 200만 원이나 어머님 덕분에 벌긴 했지만 사실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매매 안 하고 장기로 쭉 들고 있었으면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두세 배까지 간 그런 종목들도 있었어요. 물론 꼬꾸라진 잡주도 있었지만요. 자,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한 해 폭락장에서 상승장까지 그냥 평범한 직장인 주린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인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투자 수익률을 공개할게요. 이 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먼저 오늘은 국내 주식만 보여드릴 건데 사실 해외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불타올랐어요. 어떤 거는 막 290%까지도 수익률을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2탄 해외 주식 수익률 공개편도 제가 따로 들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먼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의 올해 누적 수익률은 65.6%입니다. 와. 근데 저 사실 이 누적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총 얼마를 투입했고 얼마를 벌었는지는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여러분이 엄청 이상한 막 개 잡주 같은 거 안 사고 막 이상한 테마주 같은 거 안 사고 그냥 좀 괜찮은 기업들 잘 고르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쭉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그래도 좀 저랑 비슷하게 나시거나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수익률이 절대 저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장이 미친 듯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막 제 수익률을 보시고 '완전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보시면 코스피가 60.4%, 코스닥이 62.2%나 올랐죠. 시장의 수익률이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내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또 워낙에 성격상 막 위험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서 수익을 벌었어요. 저는 사실 집중 투자, 몰빵 막 가자 막 이런 거보다는 소심한 안전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린이들 특징이 완전 막 가자 막 몰빵 막 급등 막 이런 거 아니면 못 모르고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는 거 막 다 사기 이런 백화점식 투자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까워서 백화점식으로 막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사봤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뉴스 보다가도 사보고 뭐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다양한 종목들을 매매했었네요. 물론 저는 주린이니까 따든 일든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긴 했죠. 집중!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제가 투입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배포가 크지 않아서 처음에는 투입금이 엄청 작았어요. 처음에는 진짜 소심하게 9만 원을 증권 계좌에 넣었는데 아니 이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총 손익이 너무 작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따도 겨우 뭐 몇천 원?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에 내가 운 좋게 100% 수익이 났다. 근데 내가 10만 원을 넣었으면 10만 원을 버는 건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지인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점점 투입금이 늘어납니다. 총알이라 그러죠. 총알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마침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적금, 예금 들어놓은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돈이 계좌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증권 계좌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총 1,20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제가 차익 실현한, 그러니까 제 손에 진짜 돈으로 들어온 게 346만 원.
있고 차익 실현 안 하고 현재 잔고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하면은 총 557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560만 원 정도를 벌었네요. 1,200만 원으로 560만 원 벌어서 총 1,76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9월부터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국내에 있는 현금을 해외로 옮기고 투입금도 해외 계좌에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이게 국내냐 해외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안팎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라서 제가 국내와 해외 투자를 동시에 하면서 느낀 장단점과 꿀팁도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사실 저는 주린이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얘는 이런 거 들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세요. 아시죠? 다들 주식 유튜버 영상 보면 막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성급기. 우린 다 큰 성인이니까 저 역시도 누가 추천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산 적은 처음에 어머님이 리딩하실 때 빼고는 그 뒤로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혹은 누군가 얘기했을 때 최소한 뉴스 기사들이나 뭐 하는 곳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우선 저의 효자 종목 2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학개미가 잘했네, 어쨌네, 뭐 말들은 많았지만 지금 딱 결과만, 팩트만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우,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2개가 수익률이 저는 가장 좋아요. 물론 여기 또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대로 되게 과감하게 막 500만 원을 투자했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과감한 금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초반에 얘가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겨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뭐 이런 자세 같은 게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좀 이 박스권에 있는 게 좀 지겨워서 살짝 올랐을 때 반 정도를 팔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올랐죠. 현차의 급등 이유는 제가 팔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심지어 진짜 웃긴 게 이게 뉴딜 정책이 뜬 날이었어요. 뉴딜 정책이 나온 날. 그날 저는 그래 그냥 뭐 나라에서 이런 거 하나 보다 뭐 잘 모르니까 뭐 이게 얼마나 연관이 있고 얼마나 수혜를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반을 딱 매도하자마자 정말 세상 이런 급등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아까워.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거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17만 원대에 또 절반을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시겠죠, 여러분? 20만 원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진짜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적은 양이지만 어제는 106%까지 수익률을 찍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효자지만 아쉬운 삼성전자 우. 이거는 제가 우선주가 뭔지도 잘 모를 때 산 건데 아쉬운 이유는 수익률은 막 너무 좋아요. 수익률 너무 좋고 너무 기특한데 문제는 나야. 너무 조금 샀어요, 진짜. 15개. 아니 수익률이 67%면 뭐예요, 지금. 너무 수량이 적어가지고 평가손익이 44만 원이야. 이거 뭐 아무튼 그리고 포트폴리오랑 비중을 제가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싹 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수익률 보고서 누르면 예쁘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한눈에 아주 쏙 들어오죠? 현대차를 많이 비중을 줄이긴 했지만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위주로 이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국내 주식 비중은 현대차가 1위예요. 다음은 한 주당 아주 고가를 자랑하는 NC소프트 뭐 그 밖에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란불은 CJ제일제당 이거는 사실 제가 워낙 높을 때 샀어가지고 그때 뭐 다 이제 재택근무 한다 이제 냉동식품 잘 팔린다 이럴 때 샀어가지고 최근에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고요. 근데 여러분
비비고 만두 드셔보셨어요? 저는 진짜 시댁 가서 1월 1일 날 떡국 먹는데 만두가 진짜 어머님 빚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희 어머님이 만두를 직접 빚으시거든요. 근데 먹는데 아무튼 속에 꽉 찬 게 너무 맛있고 이게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린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하고 오를 것 같아요. 그냥 냅두는 중. 그리고 여러분 칸골이라는 패션 브랜드 아시나요? 그 캥거루 있는? 이게 SJ그룹인데 대박으로 물렸다가 지금은 그냥 조금 물린 정도? 마지막으로 웹젠. 웹젠도 파란불인데 사실 이거는 보초병만 보내놔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 주린이 남달리의 국내 계좌를 숨김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이게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투자 근육을 키우자. 그리고 좋든 아니든 판단은 결국 내 몫이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에는 움직이지 말자. 애초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슈가 된 종목을 사려고 현찰을 절반 정도 팔았다가 괜히 후자 종목만 반 날리는 셈이 돼가지고 깨달은 게 좋은 주식은 무조건 갖고 있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종목마다 타이밍이 다를 뿐 결국 회사가 좋으면 잘 가는 순서가 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이컨 텐트리도 그랬고 역시 근데 이것도 제가 팔고 나서 훨씬 더 급등을 했어요. 이쯤 되면 진짜 과학이죠. 제가 파니까 간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주린이들이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주식 공부 이거잖아요. 뭐 주식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고 사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많이 보고 많이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와 가짜, 그다음에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는 게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내일 당장 제 계좌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도 나는 과연 웃을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신도 모르는 일이지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핫하게 불타올랐던 저의 해외 계좌 까는 영상 들고 올게요. 그럼 2021년도 다들 성투하세요.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